자, 잡초하고 화초가 있어요. 네. 누가 생명력이 더 강할까요? 먹으면 잡초. 잡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잡초처럼.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화초처럼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잡초의 경쟁력을 원인을 뽑아가지고 음. 잡초처럼 사람을 기르는 거죠.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옆에 모시기 어려운 분 저희가 또 네, 모셨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라고 합니다. 예,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서 오늘 저는 교수보다는 제 닉네임이랄까, 그러니까 저의 브랜드 이름이 지식생태학자거든요. 전 세계에 지식생태학자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요 길입니다. 예, 물론 이제 겨울에는 또 지식동태학자로 변신합니다. 아니, 네, 교수님 강연 듣고 있는데 이런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네, 지식 생태학자가 이제 뭐 전 세계 한 명뿐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네. 자연 생태계에 가면 이제 사람을 비롯해서 무수한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네.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유, 원리를 연구해서 네. 그걸 이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변화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자, 잡초하고 화초가 있어요. 네. 누가 생명력이 더 강할까요? 먹으면 잡초. 잡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잡초처럼.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화초처럼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잡초의 경쟁력을 원인을 뽑아가지고 잡초처럼 사람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후에 잡사라고 있어요. 잡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 책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유희가 굉장히 네. 많아요, 책 속에도. 제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순서를 점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네. 읽다가 이거 미적지근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네, 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도 약간 책을 읽는 재미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언어 유희 그래서 부분은. 이번에 몸에 관한 책을 썼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쓸까 하다가 네. 모든 근육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하나 한 챕터에 써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무거운 근육이 출근이고요. 가장 가벼운 근육이 퇴근. 그래서 출근과 퇴근 사이에 이제 뭐 법적 지근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근자로 끝나는 말들 다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네, 맞아요.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도 와 이런 그렇지 두근두근 좋아 네. 미적지근 그렇지. 네. 제가 근데 또 간판을 강연을 지어놨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강연하면서도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언어 유희를 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여담인데 이거 네. 젊은 친구 대학교에 계시니까 젊은 친구한테도 통하나요? 이거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재 개그라는 맞아요. 말인데 저는 아재 개그의 수준을 훨씬 넘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건 아재 개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강사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어휘력이거든요. 네. 어떻게 짧은 말, 언어로 짧은 문장으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까? 그러려면 저는 우리말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부실해지니까 사고력도 미천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책이 이제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이런 책이 나올 거예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아니 이제 요새 조금 재테크나 이런 경제 분야에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금테크도 아니고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금테크를 하라라고 이것도 네. 이제 언어 유희 중에 하나죠. 금테크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는지 몸에 대한. 그러니까 강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기도 해드렸는데 네. 근테크는 자기 근육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돈 엄청나게 갖고 있어야 뭐합니까? 근육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병원에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많이 버신 분들은 저한테 좀 많이 투자 좀 해주세요. 저는 좀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런 거 쓰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거 몸 건강이라는 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일단 저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또 엉덩이 근육, 이런 몸의 기립근, 코아 근육 이런 근육들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뼈가 좀 골다공증 여성분들 이런 거 걸리더라도 근육이 꽉 잡고 있으면 뼈가 약간 힘이 없어도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서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하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 아, 몸이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네. 몸이 점점점 부실해지고 네.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나도 같이 따라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육이라는 것이 매력이고 권력이고 자본이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네. 아까 강연 들으면서 이제 뭐 무릎이 연골이 퇴화되더라도 그 위에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목표를 저도 이제 근육질 할머니로 한번 와. 잡아봤습니다. 인생 목표를. 할머니. 그러면은 그렇게 근육을 이제 키우는데 그게 또 멘탈이 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이라는 게 결국 이제 근육만큼 근력이 있는 것만큼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수 있고 맷집도 근육이 있으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복싱 선수들 보면 근육이 부실한 사람들은 한 방 맞으면 그냥 팍 쓰러지는데 이 근육이 단단한 사람 맞아도 때린 사람이 아플 정도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계 안 해봤던 거에 도전하려면 첫 번째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력을 한자를 바꾸면요 뿌리 근자로 바꿔보세요. 뿌리근 근력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해내는 힘 근력. 네. 그리고 또 나이 들면 근력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력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추진력, 순발력 갑자기 폭발적으로 뭔가 할 때 네.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가면 그것도 근육의 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멈추려고 할 때 제동력, 브레이크 밟는 력 이거 다 근력이에요. 근력은 자본이고 권력이고 매력인 이유 이런 걸 한번 써본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네. 그 운동이나 근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개발에 대한 거를 설명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를 들어서 근력을 생기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운동을 하려면 습관이 돼야 돼. 네. 습관이 안 되면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아까 이제 포구의 행동곡선 네. 행동곡선. 그런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의 하나의 그 원인이잖아요. 내가 어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의식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습관이 되게끔 운동을 내 습관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쫙 하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어떤 행위들을 습관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는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숨쉬기 운동 세 부류 중에서 이제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당장 내 삶을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네. 사소한 운동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고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엘리베이터만 안 타도요. 계단만 하루에 10층 이상씩 걸어 다녀도 네, 저는 예전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 뛰러 갈 때 아파트 34층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내리라. 그것도 배낭 10kg 짊어지고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핑계인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이 되는 거고요. 네. 책상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운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연구실에도 이렇게 팔굽혀펴기 할 수 있도록 그냥 저 복대들이 몇 가지 깔아놔요. 지나가다 한번 서 일어나고. 사소한 것부터. 네, 사소한. 말씀하신 게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로 저는 게으른 사람인 거죠. 진짜 앞으로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운동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운동하고 밥 먹듯이 책 읽고 밥 먹듯이 하면 돼요. 예? 그런데 밥 먹듯이 하는 거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인간은요 작은 걸 성공시키면 성공 체험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내가 스쿼트를 한 번이나 했네. 와 내일은 2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성취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스쿼트 내가 100번 해야지. 100번 하다가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창하게 목표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게 되고 마음의 준비가 길어지고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계단 올라가기 뭐 이런 것부터 좀 실천을 하시면 그럼요. 좀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